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 남자친구는 12살 차이 나는 연상입니다. 만난 지는 600일이 다가옵니다. 학원 강사와 제자로 만났습니다. 시험 목전에 두고 개인 과외를 하며 서로 구체적인 나이와 개인사 등을 알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 나는 커플의 흔한 이야기인 남친은 동안이고 직업 특성상 외모 관리하는 사람이라 제 또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학원 내에서 성적 우수한 열공생이었어요. 총각이라고 하다가 사귀기 직전에 남친은 저에게 사실 돌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녀는 있는지 전처와의 관계는 어떤지 묻는 저에게 자녀는 없고 전처와 사이 나쁘지 않다. 좋게 헤어졌고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한다 라고 했어요. 수원에 공동명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재계약을 할 때마다 일적인 문제로 만난다고요. 사귀기 초반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꽁냥꽁냥 만나가던 어느 날 남친은 저에게 몸이 아파 학원 저녁 수업을 빼고 집에 가서 잔다고 한 날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됐고 그때가 기념일인 스승의 날 언저리였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남친 지갑에 손편지를 넣어주려고 우연히 남친의 가방에서 영수증을 봤는데 2장의 영수증은 너무 이상했어요. 각각 다른 날짜였는데 모두 남친은 수업한다고 한 저녁 시간이었고 부천 삼계탕집 서울 외곽 고깃집으로 지역도 각각 달랐어요. 3명의 삼계탕 값과 음료수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영수증과 하나는 외곽 지역의 음식점에서 갈비탕 2인분이 결제되어 있었죠. 갈비탕집 날짜는 저에게 아프다고 집에 간다고 한 그날이었어요. 남친과 저는 데이트를 주로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고 같이 식사를 한 후 데이트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외곽 지역 음식점을 확인한 순간 직감적으로 온 몸이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죠. 혼자 소가리하고 눈물로 지새우다가 결국 남친에게 이게 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괴롭다고요. 말해줄 게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주고 혹시 아이가 있으면 이야기도 해주고 난 아무렇지 않으니 편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아주 강경하게 자녀가 없고 절대 자신이 간 게 아니고 자신이 결제한 내역이 아니라 자신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친누나가 사용한 내역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남친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저였는데 그런 저를 기만하는 사랑하는 남자의 꼿꼿한 두 눈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마음이 컸던 저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국 남친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귈 때부터 절대로 휴대폰은 공개 못한다고. 차라리 헤어지자고까지 하던 남친의 난리법석에 전에 만나던 연인이 집착을 꽤 했었나 생각하며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단 한순간도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는 철벽방어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헤어지게 되더라도 진실을 알고 헤어져야 하기에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지문, 패턴, 카톡 번호 잠금 등으로 보안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갤러리에 있는 누가 봐도 남친의 아들인 사진을 보고 이성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어요. 이 와중에 그 아들은 남친을 쏙 닮아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나에게 이걸 숨기는 걸까 원망스럽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에 있는 눈에 띄는 번호를 적어두었다가 그 외 자세한 내역은 손이 벌벌 떨려서 내려놓고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는 저를 보고 남친은 핸드폰을 봤냐고 화를 내다가 동갑인 전처와 20대 후반에 만나다가 29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1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라도 잘해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전처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적인 문제, 오피스텔 재계약 때문에 만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카톡에 번호를 추가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남친의 전처였습니다. 그분의 카톡에는 너무 행복한 세 가족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친에게는 올해 중학생이 되는 아들이 있었고 전처와 셋이서 저를 만나는 기간쯤부터 종종 같이 놀러 다니고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셋이 있는 사진이 없고 아드님 사진만 있었습니다. 전에 부천 삼계탕 집은 세 가족이 간 거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음료수를 마신 거구나 라고 퍼즐이 들어맞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친에게 정말 내가 불륜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나를 만날 거라면 전처에게 내 존재를 알리기를 요구하고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전처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재계약마다 둘이 꼭 만나서 인감도장 찍을 필요 없잖아요. 아들과의 만남은 부자끼리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왜 전처랑 셋이 만나느냐. 아니면 셋이 만나더라도 전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체근했습니다. 남친은 엄청나게 난처해하고 알겠다 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전처에게 연락해 제 존재를 말하라고 하니 지금은 전처에게 말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조금 더 만나보고 2년 정도 만나고 나면 아들 존재도 말하고 전처에게도 상황 봐서 말하려고 했다며 지금 갑작스럽게 전처에게 제 존재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인 남친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늘 바빠 연락도 만남도 기약이 잘 없습니다. 매일 연락은 하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이 없는 날이면 이제는 마음이 괴로워요. 분명 전처와 아들을 만나겠구나 라고요. 시간이 생기면 저쪽과 나를 번갈아 만나고 있구나. 내가 혹시 불륜녀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친과 전처와 아들의 사진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웃음이 나오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물론 행복한 평범한 커플의 모습이긴 하지만 전처분의 카톡에 자리한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이 불확실한 관계가 불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여도 소중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고 남친에게 이혼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암묵적인 혼인 관계인지 재결합이 내재된 관계인지 그 후로도 수차례 물어봤지만 남친은 모두 아니다. 내 가정은 파탄이 났다. 라며 저와의 만남이 내연관계나 불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들과 전처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하고 본인의 치부라고 합니다. 저에게 편하게 얘기 못하고 말 꺼내고 싶지 않다고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전처와의 관계는 모두 끝났다고 하지만 전처의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에는 남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처와 남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서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은 없지만 찍어주는 뒷모습 사진이나 기타 등등에서 보면 사진이 아름답고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처분의 카톡 프로필들을 보면 내가 혹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는 남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제 전화가 거부되고 수신이 일방적으로 차단된 적이 있어요. 보름 넘게 연락 두절로 잠수를 타버린 남자와 그와 동시에 전처의 카톡에서는 남친의 사진들이 갑자기 모두 내려가고요. 남친 카톡 프로필에는 여학생들과의 사진들만 선택적으로 내려갔어요. 남친은 정말 단 한 번도 제 번호를 거절한 적이 없는데 아마 전처와 함께 있을 때 제 번호가 뜬 걸 보고 전처가 제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남친은 그냥 자기를 잘 따르는 학생이라고 둘러댔을 테고 전처는 남친에게
학생에게 선을 그으라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처의 연락처를 아는 걸 모르는 남친은 저에게 그냥 그 당시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고 미안하다며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져 오긴 하지만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평범한 연애를 못 해주고 나이가 들어서 감정도 체력도 많이 시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더 이상의 요구들은 자기가 아무리 애써봐도 못 해주겠다고요. 저한테 수업 중이다, 매일매일 수업만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끔씩 올라오는 전처분의 카톡 프로필에 담긴 남친의 이중생활 모습을 보는 게 괴롭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침착하게 전처분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만남을 더 이어가지 않겠지만 그간 혹시 제가 불륜관계였는지 확인하고 싶다. 아드님이 하고 계신 목 선풍기도 제가 남친에게 선물한 건데 아드님이 하고 있고 새 가족이 쓰고 있는 모자도 같은 디자인으로 남친이 저에게 선물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었다. 남친과는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선물 당시 가족들 존재는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맞는가? 옳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제가 그런 연락을 했을 때 혹시 남친과 전처분이 애정관계가 있다면 전처분이 받을 상처와 또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로 인해 남친 아들에게 영향이 없을까? 그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냥 저 혼자 믹서기 갈리듯 해도 남친에게 이별 통보하고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결국 저는 그냥 조용히 나만 마음 추스리면 된다는 쪽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남친과 만남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가끔 그 선택이 맞았던 건지 지혜로운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제가 내연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친은 저를 만나기 전이나 전처분을 만나기 전에 차량 청소를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치웁니다. 전처분의 카톡 프로필에 올라오는 사진 속 남친은 전처분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같고 전처분 역시 남친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전처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리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정말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 못했던 사고의 전환도 되고 감사합니다. 추가 글을 남겨볼게요. 첫 번째, 서류 떼어봐라. 사귀기 초반에 남친이 떼줘 라며 갑자기 화를 내길래 당황스럽고 그땐 별 의심이 안 가서 그냥 괜찮다고 넘어갔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에 꼭 확인하세요. 이제 와서 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런 글을 쓰고 조언을 구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증거 남겨라.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따로 증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전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전처분께 연락을 드리고 실제 법적 부부관계이며 제가 내연관계라면 아내분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드릴 자료는 충분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남친 망해봐라 이게 아니라 만약 두 여자를 기만한 거라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저는 다양한 자료들이 마땅히 있고 전처분의 연락처도 알고 당연히 남친이 근무하는 학원 원장님과도 친밀한 사이이고 다른 핵심 학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 해도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남친과의 추억들이 그대로 법적 유효 증거물이 되네요. 상간녀로 누명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송이 오가는 악연으로 이 인연을 끝내고 싶지 않아서 힘드네요. 세 번째,
이혼녀가 전남편 사진을 카톡에 올릴 리가 있는가? 당연히 전처가 아닌 아내인데 왜 모르나? 이 점을 참 바보같이 생각한 이유는 돌싱이구나 하고 만나왔고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 사건 이후로 전처분 카톡과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친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어요. 전처 아닐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처분 카톡에 남친 사진이 예전에는 없는데 저랑 교제를 시작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된 사건 이후엔 전처분 카톡 프로필이 공란이 되고 히스토리에 남친 사진들이 선택적으로 한동안 사라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카톡 프로필이 생성되면서 아들과 함께 벚꽃길을 걷는 남친 뒷모습이 최근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나랑 교제 중에 전처와 가까워진 거고 전처는 전 남편이 뭔가 달라져서 다정해지니 아이와 자기에게 잘하는 전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감을 주면서 좋은 아빠가 있다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카톡에 올리는구나. 혹은 전 남편과 긍정적으로 바뀐 관계에 만족감, 행복감을 느껴서 카톡에 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아들이 아빠의 존재를 경계하고 어색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랑 시간 많이 가지라고 했고 지금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된 듯 사이가 무척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남친은 현재 친모와 둘이 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제가 입 다물고 헤어지면 사실 남친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어린 여자랑 설레는 연애도 하고 뜨거운 사랑도 했고 이제는 슬슬 정리하고 싶은데 알아서 헤어지자네. 응, 잘가 안녕 이라는 마음이겠죠. 전처랑은 잘 지내면서 아이도 잘 챙기고 계속 강사일도 잘 해가고 무탈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전처분과 당분간 마음고생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제 일상이 남았습니다. 이 선택은 사실 사람인지라 억울함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꾸역꾸역 온몸이 재가 되어 시커멓게 산산조각 나는 가루가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감정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지, 전처분에게 제 존재를 알리는 게 맞을지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긴 추가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9살, 남편은 34살이고 저희 부부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글의 흐름상 남편 집안 소개 먼저 드릴게요. 원래 남편은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시아버님께서는 무역회사와 유통회사 두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아가씨는 올해부터 안과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님 회사를 자연스레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를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은 남편은 현재 무역과 유통회사 두 회사를 합해서 1년 순수익 평균적으로 약 2억 5천에서 3억가량을 법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낼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씨도 현재 병원에서 수련 중이라 집안도 회사도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남편이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그럼 어머니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생활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아냈고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 구하는데 보태쓰라며 약 3억 원 가량의 돈을 남편에게 주었고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과 남편이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을 합해서 시어머니 집 근처 걸어서 약 15분에서 20분 거리에 5억대 아파트 한 채를 샀고 저는 그 외 모든 비용, 결혼식, 혼수, 차량 등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저의 경우 약 1억 5천 정도 되는 비용을 부담했고 저 또한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부담을 했죠. 이렇게 저희 부부는 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엊그제 시어머니께서 아가씨 개원 비용을 슬슬 준비하라 하시더군요. 전에 아가씨가 페이닥터로 1년 정도 근무하고 개원할 생각이라기에 저는 무슨 돈으로 개원을 하려나 싶었지만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저희 남편 보고 부담을 하라니. 시댁 식구가 잘 사냐고요. 남편이 현재 운영하는 과거엔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셨던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아가씨 개원 비용을 대줄 정도로 잘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안과 개원하는데 약 10억 원 가량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서 개원을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냐 등등의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아가씨께서는 의대 동기와 동업을 생각 중이시고 약 10억 조금 넘는 비용을 생각 중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재산은 현재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10억 주택 한 채와 3억대 오피스텔 한 채가 전부이신 걸로 압니다. 시어머니의 수입은 사실상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120 정도가 전부이신 상황이세요. 하지만 이마저도 시어머니께서 용돈에 보태 쓰시는 정도죠. 이 외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월 400 정도의 한도를 걸어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쓰신 카드값은 남편이 부담하고 있고요. 대충 집안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씨에게 약 6억가량의 개원자금을 보태주라고 하시네요. 아가씨가 동기와 동업을 생각하고 있기에 나머지 비용은 아마 동업하는 분께서 부담할 것 같고요. 제가 아가씨께 그랬습니다. 서방님 될 분 집안에서는 돈을 안 보태주시냐고요. 서방님도 공무원이고 집안 모두가 공무원 집안이라고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방님 될 분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3대가 대대로 고위 공무원 집안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라는 분은 별 2개 군인이셨다고 아무리 공무원 집안이라도 대대로 3대가 고위 공무원 집안이면 돈도 좀 있을 텐데. 딱 잘라 말하는 아가씨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지금 그 정도 돈은커녕 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부터 모으고 나머지 돈은 대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결혼할 때 보태준 3억을 생각해서 아가씨 개원자금 보태주라고 하시고 남편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서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대치동 쪽으로 이사 가려고 돈 좀 아끼려는 계획이었는데 아가씨 개원자금 보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추가, 며칠 전 시누이에게 병원 개원자금을 보태주는 것이 맞냐고 글을 올렸던 당사자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댓글들이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집안에 대해 자세하게 쓰지 않고 너무 한 면만 써서 사람들이 오해했는지. 여튼 글 올리기 전에 댓글들 조금 보고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많은 댓글들과 비난이 있어 이렇게 다시 해명글을 올립니다. 시누이가 회사 지분 요구 안 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라. 시누이가 회사 지분 요구하면 순수익의 절반은 떼어줘야 한다. 아가씨가 지분대로 가져가면 6억 그 이상 되니까 그냥 해줘라.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반 날라가니까 그냥 해줘라 등등 이런 댓글들이 거의 대다수더군요. 유류분 청구 소송 한다고 해도 반 안 날라가요. 유류분 한다고 해서 반 날라갔으면 대한민국 오너 일가 경영권 다툼을 왜 하나요? 유류분 한다고 해서 받아내봤자 10%에서 20%의 수준입니다. 본인이 단어를 사용했으면 최소한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나 쓰길 바랍니다. 지분이요. 지분이라는 단어를 말하려면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말을 해야지. 그냥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 걸로 순수익에서 지분대로 골고루 배당해 이런 말을 하시네요. 지분과 배당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분 10% 있다고 회사 순이익금에서 10% 배당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씨는 회사 자본금에 있어서 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대한민국 상법, 민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분대로 시어머님, 남편, 시누이 셋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문제였으면 저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지분대로 하라고 하겠네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회사 순수익에서 3분의 1 금액이 매년 남편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어머님 경영 못 하실 테고 아가씨 경영 안 하실 테니 남편이 안 하면 그럼 전문 경영인을 쓰거나 회사 정리해서 나눠 가져야겠죠. 회사 정리가 쉬운 줄 아시나요? 무슨 대기업처럼 시장에 내놓으면 인수하는 기업들 줄 서는 줄 아나 본데 그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에 가능한 소리입니다.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최근에 투자한 투자자도 없으면 회사 가치부터 일단 따로 측정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상장도 안 되어 있고 최근에 투자받은 적도 없는 상황이면 회사 가치가 제대로 측정될 확률이 매우 낮아서 웬만하면 그냥 계속 이어서 경영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죠. 설령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금액이 매겨진 채로 그냥 회사를 팔고 이것저것 세금 뗄 거 다 떼고 난 금액에서 3분의 1 아가씨 몫해서 아가씨에게 준다면 6억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금액을 아가씨가 동의할까요? 남편이 여태 아가씨에게 쓴 돈까지 빼야죠. 전문 경영인을 두고 순수익에서 3분의 1씩 해라. 전문 경영인은 월급 안 준답니까?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줘도 남편처럼 일하면 월 수백 줘야겠네요. 어찌되었든 월급 주면 그만큼 순수익에서 줄어들 테고 경영인한테 맡긴다고 끝이 아니죠. 중소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쓰면 회사 자금 대출 한번 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까다로워지는데요. 거기다 회사에 3명이 공동 지분자로 되어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전문 경영인을 두어도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 3명이 매번 같이 움직일 수 없으니 위임받아야 하는데 그 위임 누가 맡아서 관리할까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나 열심히 뛰나 지분대로 3분의 1씩 나눠 가질 텐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맡고 나서 최근 3년 동안 회사 매출 약 25%, 순수익은 약 15%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지분대로 3분의 1 나눠서 가져가야 하나요? 남편 아버님 회사 맡고 나서 대기업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더 바쁜 날 보내고 있습니다. 일은 남편이 다 하는데 그 모든 성과를 공평하게 3분의 1씩만 가져가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여러분 지분 논리대로 남편 몫 3분의 1 통장에 매년 받았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겠네요. 그리고 남편이 1년에 2억 5천 번다고 다 남편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님 회사 맡고 난 이후로 남편이 식구끼리 쓰는 비용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한 번도 돈 보탠 적이 없어요. 남편 회사 1년 순수익 2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시어머님께 용돈 명분으로 회사 순수익에서 20% 들어갑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님께 용돈 주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시어머님, 아가씨, 저, 남편 4명이서 가족여행과 가족 외식 등등의 비용 모두 남편 혼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단 한 번도 돈을 보탠 적 없고요. 보통 외식할 때 1인당 7만원, 비싼 건 먹을 때는 1인당 15만원 수준의 외식을 합니다. 여기에 술까지 끼게 되면 그만큼 플러스 되고요. 물론 한 달에 한 번 외식이라지만 이것도 1년 단위로 계산하면 무시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외식한다 치고 1인당 10만원 잡고 4인이면 40만원, 1년으로 따지면 약 500만원이죠. 그리고 1년에 가족여행 4명이서 한두 번씩은 갑니다. 4명 식구 한 번 국내 여행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돈 100 이상은 들어요. 해외 나갈 경우에는 3, 4배로 들고요. 이 모든 것 아가씨는 한 푼도 보태지 않고 다 남편이 부담합니다. 아가씨 액세서리, 시계, 가방 같은 거 사는데 1년에 300은 들어가요. 위에 말한 비용인 시어머니 용돈, 가족 외식, 가족여행, 아가씨 쇼핑 부분으로만
거의 남편 회사 순수익에서 25% 정도 나가는 값입니다. 남편 순수익에서 25% 정도는 매년 고정으로 시어머님과 아가씨께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갔냐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회사 맡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매년 순수익에서 25%가량은 위에 말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위에 말한 게 전부는 아니겠죠. 자질구리한 것들까지 계산하면 남편 회사 순수익에서 25% 그 이상은 들어갔겠네요. 더 따져보면 올해 아가씨 차 사는데 보태라고 남편이 현금으로 3천만 원 주었습니다. 아가씨 수련 중일 때 아가씨 병원일 힘드니까 아가씨 자취방인 오피스텔에 청소도우미 아주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청소도우미 값 남편이 부담했고요. 위에 말한 모든 금액 매년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고 저도 남편도 이해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시아버님께 받은 것이니 이 정도는 남편도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아가씨 개원비용 6억 이건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 6억 대출 받으면 금리 3%라 치고 1년에 이자만 1,800만 원이에요. 위에 처음 말했다시피 회사 가치 따져서 지분대로 3분의 1 나눠 가져도 6억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아가씨께 들어간 금액이 얼만데 6억을 더 주라뇨. 남편이 대체 지분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희생해야 합니까? 남편은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회사 성장시키고 있는데 서로 무조건 공평하게 3분의 1씩 챙겨가라니. 공산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군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는 남편이 100% 갖고 회사 가치 매겨서 그 가치의 시누이 목 3분의 1 값만 대출받아서 떼어주고 싶네요. 아니, 여태 남편이 시누이에게 준 금액도 측정해서 3분의 1 몫에서 빼고 줘야겠죠. 그러면 저희 남편은 시어머님만 챙기면 되니 이런 불화도 생길 일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 식 올린다는 서방도 이해가 안 가네요. 서방 될 뿐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다 합니다. 할아버지가 별 2개, 아버지가 2급 공무원이었고 어머니가 현재 교수이고 서방 될 분이 현재 5급 공무원이라는데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의사 며느리 보는데 병원에 왜 단 한 푼 안 보태주는지. 그리고 본 글에도 제 집안 이야기 단 한 글자도 없었는데 제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3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재혼을 하셨는데 너무 싫습니다. 정확히 엄마랑 재혼하신 아저씨가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다짜고짜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재혼하신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이혼은 작년 5월 달쯤 하셔서 7월 달에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난 지 10개월 정도 만에 결혼하신 게 되는데 제 생각엔 분명히 저희 아빠랑 이혼하시기 전부터 만나셨을 거예요.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엄마와 아저씨가 카톡한 내용 모두 캡처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엄마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 아저씨랑 초4 때부터 만나서 밥도 먹고 저 과외도 해주시고 다른 과외 받는 오빠랑 다 친하니까 놀러 간 적도 있고 했는데 아마 자주 놀러 다녔던 게 이상해서 엄마 카톡을 뒤져봤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남녀 사이에 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모티콘도 그렇고 딱 바람이다 생각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처음엔 살짝 충격이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매일 싸우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바랬어서 크게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라고 너무 친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딱 봐도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전 초딩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빠한테 얘기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엄마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새 휴대폰을 사주셔서 전 또 어린 마음에 바로 풀렸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디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도 다 이 아저씨랑 가는 거예요. 정말 싫었는데 전 너무 가고 싶었고 엄마가 이 아저씨 덕분에 가는 거래요. 생각해보면 아빠랑 절대 이렇게 놀러 못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싫지만 참고 놀러 다녔는데 아빠가 있을 자리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게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저 아저씨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 진짜 극혐하게 된 계기가 좀 그렇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 휴대폰을 봤어요. 그러다 두 분 카톡한 내용을 봤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이혼도 안 해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너무 어이없고 진짜 순간 가만 안 두고 싶을 만큼 싫었어요. 솔직히 이혼을 바라는 자식이 어딨어요. 안 싸울 땐 재밌고 아빠도 저희한테 소홀하긴 했지만 착하고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사주고 솔직히 가족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두 분 싸움을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저는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너무 싸우셔서 강박증도 엄청 생겼었거든요. 그냥 싸움 없이 사이만 좋아지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이 아저씨는 이혼을 바라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을 망치는 원인이잖아요. 솔직히 생각이 똑바로 박힌 어른이라면 불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정말 처음엔 엄마한테도 너무 실망했는데 그래도 엄마고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까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원했던 이혼을 하고 따로 살게 되셨는데 너무 편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고 전처럼 재밌는 일은 없어졌지만 부부싸움이 없어서 진짜 편했어요. 이제 불안해서 벗어났다 하면서 좋아했고 가끔씩 아빠 있는 집에 갔다가 어느 날은 다 같이 저녁도 먹고 분위기도 좋고 아빠가 용돈도 주고 그날 정말 행복했는데 이대로만 살면 싸움도 없고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때문에 1년도 아니고 딱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동거하셨거든요.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정식으로 이 아저씨랑 만난다더라고요. 전부터 만났으면서 무슨. 근데 제가 거기서 뻥치지 말라 하거나 만나지 말라 해도 엄마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좋은 티 조금 내면서 냅뒀는데 엄마 혼자 돈 벌어서 집 마련하고 생활비 내고 제 학비가 엄청 비싼데 이것까지 감당하려니까 힘드셨나 봐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필 이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그 대신 같이 살겠대요. 근데 동거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춘기 딸이 2명이나 있고 별로 좋아하지도 친하지도 않는 낯선 아저씨가 들어와서 사는 거 저희 입장에선 솔직히 불쾌하고 전 싫어하던 아저씨라 좀 더러웠어요. 근데 그냥 일주일 전에 통보식으로 들어와서 살 거다 하고 얘기하길래 그 일로 한 달 동안 엄마랑 엄청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아저씨도 제 생각엔 애 둘 있는 유부녀를 만나고 지가 바라던 이혼을 하니까 좋다고 들어와서 사는 게 정신이 멀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왜 오냐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니네 엄마가 좋아서 라고 합니다. 이미 한 번 유부녀를 만나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바람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엄마는 남자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역겨운데 저희 엄마도 이혼하기 전에 만난 거니까 할 말도 없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진짜 반대했는데 그 아저씨가 안 도와주면 제가 하고 싶은 공부고 뭐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수도 있다는데 전 제가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간절한데 못한다니까 너무 걱정되고 반대도 못하겠는 거예요. 맘 같아선 바로 돈 벌고 싶은데 이 나이에 알바 받아주는 것도 딱히 없고 공부 때문에 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진짜 살기 싫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최악이에요. 부부싸움 그냥 참을 테니까
차라리 다시 이혼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땐 싸움 빼면 행복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해요. 그렇다고 아예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많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싸울 거면 같이 왜 사는 건지. 그러다 다시 지 둘만 좋아지고요. 덕분에 전 동생이랑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지들 둘이 꽁냥거릴 때 저희 둘이서 뒷담 비슷한 거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아무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진짜 정신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으니까 하나하나 다 극혐이고 목소리까지 싫더라고요. 저번엔 밥 먹는데 그 아저씨 목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너무 더럽고 소름이 끼쳐서 순간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는데 동생 말로는 제가 그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진짜 바로 쓰러질 것 같았대요. 그리고 저 강박증 거의 다 없앴는데 없다시피 살고 있었는데 하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안 한 지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같이 살고 나서부터 하루에 10번은 넘게 해요. 그리고 아저씨 비슷한 건 모든 게 다 싫어요. 비슷한 목소리도 싫고 사투리도 싫고 탈모라서 옆머리만 있는 그런 머리인데 진짜 볼 때마다 역겹고 비슷한 머리 보면 머리를 한 대 엄청 세게 치거나 차버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싫어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방금도 싸우시길래 그냥 하소연하듯 여기다 써봅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제발 꼭 좀 알려주세요. 그냥 빨리 커서 독립하는 게 답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틸지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리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 대한 선을 넘는 심한 말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